제가 최근에 자플래닛 기업 리뷰만 1000개를 넘게 봤습니다. 말이 1000개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봤을 거예요. 리뷰가 많은 회사는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각각의 리뷰는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핵심 정보를 뽑아 보려고 이제 튜닝을 했습니다. 어떻게 레퍼런스를 잡았냐면은 제가 다녔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꼼꼼하게 보고 제가 잘 아는 지인분들의 회사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거기에 내부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사업성, 사업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그 지인의 어떤 진짜 인격적 성향, 왜냐하면 또 저는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또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유명한 회사도 살펴보고 궁금했던 회사도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회사는 없다입니다. 정말로 완벽할 것 같은 회사도, 왜냐면 거기에 또 그게 있어요. 막 그러니까 리뷰가 적고 사실 이렇게 그냥 이 회사가 너무 좋고 그냥 작은 규모의 회사는 오너랑 되게 친하고 그냥 CEO랑 친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친한 성향 때문에 적어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점, 단점 쓰는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그 단점에 쓰는 것들 보면 사실 거기에 정보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진짜로 완벽한 회사는 없구나.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 왜냐면 지금 여러분 다 직장을 다니실 텐데 이 회사가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서 저 회사로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회사도 뭐 상대적이지만 여러분이 가시면은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게 어느 선을 넘어서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과감히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진짜로 밖에서 보였을 때 완벽해 보여도 생각보다 완벽한 회사는 없더라고요. 다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디에나 불만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알려진 CEO들, 스타트업들, 그런 데가 조금 유명해 갖고 제가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리뷰가 박한 것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5-6년 전에 미팅을 했는데, 정말로 저희 직원분이랑 가서 미팅을 했는데 거기 CEO를 만나 뵀었거든요. 이제 조그마한 회사인데 정말로 무례하고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제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주변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었어요. 이분 어떠냐? 그러니까 조금 저랑 비슷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긴 좀 됐거든요. 그래도 작은 회사지만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리뷰가 많아요. 와, 이 점 때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좋은 리뷰는 아니고 자플래닛에서 이제 좀 좋은 리뷰는 3점 이상이라고 치는데 1점대는 제가 거기 유일하게 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기 뭐 현직이든 뭐 퇴직을 하셨던 거기 직원분이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통찰이거든요. 그 리뷰, 그다음에 제가 봤던 그 어떤 제가 평가했던 그 사람의 능력, CEO의 능력, 이런 거면은 그 회사가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 직원들 리뷰만 보면은 그 회사는 벌써 2-3년 전에 망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굴러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유기체가 한번 되고 나면은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어느 임계점을 한번 넘어서고 나면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한 회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완벽한 회사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불만족스러울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이직도 하고 싶을 텐데, 그럼 또 이직을 시도해 보면 좋다. 왜냐면은 세상은 넓고 회사는 많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불리한 직군이 있죠.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예를 들면 반도체업에 계신다. 반도체업에서도 인사 쪽에 있으면은 모든 회사는 인사가 있으니까 가기가 좋은데, 내가 반도체 쪽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직을 하고 싶다. 이제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하이닉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직할 때가 많지 않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 왜냐면 다 뭐 반도체 업체 다니는 거 아니고 다 디스플레이 업체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보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는 세상에 회사가 너무 많다. 진짜로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어, 그러면서도 다 리뷰가 조금씩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좋은 리뷰도 있고 나쁜 리뷰도 있어요. 그래서 이직할 때 그런 거 리뷰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뷰가 전부는 아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되게 감정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리뷰가 뭔가를 100% 반영하지는 못한다. 참고 사항이다. 그것만 너무 100%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좀 적어왔는데, 이게 되게 리마커블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거기 큰 회사들은 이제 평균 회기가 일어나거든요. 리뷰가 많아지면은 그 이제 그 회사 수준에 맞게 리뷰 평균 점수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 이제 밖으로 알려졌는데 막 조직 문화가 좋다 막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평점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밖에는 막 빡세고 막 꼰대가 많고 막 이렇게 알려졌지만 연봉이 높을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이 리뷰 점수가 생각보다 높아서 되게 의외더라고요. 이게 돈이 확실히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정말 커다란 부분이기는 맞구나. 그러면서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좋아요. 막 열심히 하고 회사도 좋고 하는데 어느 인더스트리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냐가 여러분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상단이 열려 있고 캐파가 큰 곳은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슈퍼스타가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받는 돈보다 좀 그냥 인더스트리 자체가 커요. 그냥 그 파이가 큰 거예요.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여기서 짱이 됐지만 그냥 좀 메이저 영역에서 평범한 사람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으면은 그냥 특정 누군진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좀 만족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도 돈만큼 중요한 게 있다. 조직 문화. 비슷한 인더스트리인데 조직 문화가 좋으면은 리뷰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는 사실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임원, CEO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약해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래서 소름 돋을 정도로 장점에, 저는 이게 진짜 좀 토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장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고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장점이 되나요, 솔직히? 이거는 되게 당연해야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장점인 경우가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조금만 있으면은 똑같은 연봉일 때는, 왜냐면은 모든 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인재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이거는 솔직히 오너 입장뿐만 아니라 동료 입장에서도, 뭐 과장 입장에서도, 부장 입장에서도, 뭐 과장, 부장이 오너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진짜 말단 사원 입장에서도 회사에 인재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장점이라는 게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서 좀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다 리더십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은 딱 그럴 거예요. 맞아, 우리 리더는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리더십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뭐 리더십 훈련 어디 뭐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리더들한테 실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대화가 안 된다예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못 찾는다. 예? 새로운 걸 못 찾는다. 그다음에 너무 꼰대스럽다. 이런 겁니다.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는 뭐 경청을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리더가 아니어도 평소에 경청을 하십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친구의 말, 엄마의 말, 자식의 말, 아빠의 말, 이런 걸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리더십이라는 건 다양한 측면이 있죠. 근데 리더는 일단 리더의 특성은 뭐죠? 여러 사람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걸 일단 소통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리더는 개척해야죠.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그냥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고인물이라는 걸 제가 잘 본 적이 없거든요, 단어를. 근데 잡플래닛 리뷰에는 고인물이라는 진짜 단어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고인물이라는 거는 이게 새로운 거랑은 좀 이제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그 리더가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야 되고 본인이 뭐 매번 새로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사업 실천 단까지는 넘어가지 않아도 아이디어 단에서는 자꾸 새로운 걸 얘기할 수 있고 새로운 걸로 사람들이랑 대화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안주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리더들의 문제가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 제가 볼 때 점점 보상을 되게 높게 받을 확률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정말로 쓰레기 회사인데 돈 버는 회사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오너나 거기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이따구로 가면 안 되겠다고 깨달음이 오면은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바뀔 때 그거를 같이 진짜로 실무에서 이끌어 나갈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어려도 제가 볼 때 리더십이 있으면은 중용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리더십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량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가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독서 토론 같은 것도 해보고 아니면 동호회 장도 해보고 미국에서 되게 리더십을 높게 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명문대 갈 때 자기소개서에 뭐 체스클럽 회장 해봤다 이런 거 다 리더십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끌어 봤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려서부터 이끌어 봤냐가 아니라 성인이 됐는데도 이거를 못 이끄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데 저는 진짜 제 딸한테 조언을 준다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문제가 있다면은 좋은 측면을 보면서 나쁜 거는 있으면은 나쁜 걸 해결하는 방법은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직하거나 창업하거나 아니면은 세 가지네. 그 내부에서 그거를 맞서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일단은 나랑 리더십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화가 썩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도 내가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삼성 조직 문화는 뭐 이렇게 되게 플렉서블한 편은 아니에요. 보수적인데 저는 삼성 다닐 때 쥐뿔도 못하는 영어지만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파트 직원들 모아놓고 제가 영어를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독서 문화도 만들었고 운동 문화도 만들었고 다이어트 대회도 해보고 이게 막 부서장이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거를 하면은 어떤 수석은 그걸 안 입고 와요. 미친놈이죠. 안 입고 와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안 입고 하다가 자기랑 담배 피고 떠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점심시간에 독서하거나 운동하니까 우리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는데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모임을 잽싸게 독서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다 같이 독서를 했습니다. 무슨 야학하는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 한글 공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 얼마나 그 수석이 나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도 들으시면 나쁠 거예요. 우리 선임 독서 노트를 훔쳐봤어요. 그러다가 훔쳐보다가 걸렸어요. 사실 그거는 범죄로 잡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왜 남의 일기장을 봅니까? 독서 노트를 봅니까? 그냥 그 우리 Y빵빵 선임이 그때 빡이 쳐서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제 거 보시냐고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문화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 여러분이 창업도 하실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원대했지만 여러분이 막상 창업을 하시고 이제 누군가의 리뷰를 받으시죠. 누군가의 리뷰를 받으시죠. 그러면은 또 누군가한테는 쓰레기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스퀘어를 고 대표님이랑 상장을 하죠. 여러분들은 좋아해 주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회사예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회사입니다. 근데 보편적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상장이 됐으면은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죠? 흔한 개 잡주가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뭐, 뭐 세상에 얼마나 기업이 뭐 삼성, 뭐 현대 말고도 뭐 농심도 있고 CJ도 있고 뭐 SK도 있고 뭐 얼마나 주식이 많습니까? 뭐 그 밑에 뭐 그거 협력사인데도 상장회사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만약에 2, 3천억짜리 주식이 되고 열심히 해서 1조가 돼도 그 흔한 잡주가 되는 겁니다. 우량주라고 소리를 들으려면은 얼마나 열심히 돼야 될까요? 뭐 10조 돼야 될까요? 그거는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씨, 나도 우리도 상장하면 잡주네. 이 생각,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 올라가는 거죠. 아, 뭐 누구보다 자본심이 크고 누구보다 멋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리뷰를 많이 보면서 제가 되게 깨우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뭔가 힘들어하지만 이게 리더십이라는 역량이라는 게 손에 안 잡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터디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다 같이 얘기해놨고 얘기했었고 이거를 더 어떻게 실천 강론 입장에서 이 리더십이라는 역량을 모두에게 심어드리려고 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팔로우십도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십 전에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막 예를 들면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불평불만 요소적인 거를 빼고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인 요소는 올바르게 팔로잉을 했었냐 그것도 솔직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들을 수가 없고 평가의 측면에서는 뭐 철저하게 의리될 수밖에 없죠. 이미 나왔으니까.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서도 딱 본가 봐도 여기는 그냥 좀 이게 리뷰를 관리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거기 어떤 데는 대놓고 제 별의별 리뷰를 다 봤어요. 저는 CEO인데 저희 회사가 너무 좋아서 직접 접습니다. 이런 데도 있었고 다양한 리뷰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그거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십시오. 세상은 넓고 회사는 너무 많고 지금 거기에도 구인구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플린에도. 그러니까 역량만 있으면은 좋은 회사로 여러분들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결점 없는 회사는 어디 진짜 상상 속 동화 속에나 있을 것이다. 없다. 그런 회사는.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오리지널스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리더가 되셔서 더 좋게 만드십시오. 완벽해져도 더, 왜냐면은 그러니까 리뷰가 적어서 5점 만점인 회사도 단점에 다 달아요. 다 단점이 뭐가 달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건 단점이 아니죠. 신생회사에 갔는데 체계가 없다는 당연히 단점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멘텀이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뭔가 정체된 느낌이다. 그것도 단점이지만 당연한 겁니다. 왜? 비슷한 유의 회사를 들어가면 또 똑같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은 그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극지방 그러니까 더 추운 지방에 살면서 날씨가 추운 게 이게 단점이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도 지방에 살면서 더운 게 단점이다. 그거는 그냥 디폴트죠. 디폴트죠. 더운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단점이다. 이게 나오면은 그건 진짜 단점이 됐고 추운데 이거 뭔 상황에서 단점이다. 그러면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선택한 그 업의 지금 속성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전반적인 주류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레퍼런스 값이거든요. 그거에서 오차가 나면은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뭔가 진취적이다. 그것도 장점은 아니에요, 솔직히. 스타트업이면은 다 진취적이어야죠.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안정적이다. 그것도 뭐 그다지 뭐 그게 장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점도 어떻게 보면 잘 리뷰를 잘 제대로 안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와중에서도 예를 들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게 있고 프로젝트를 좀 독립적으로 했다. 이런 게 좀 진짜 장점이겠죠. 예?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체계가 많이 잡혀 있다. 이게 엄청난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가 다양한 걸 맨날 공부하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